자, 답안지는 제가 그럼 보낼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답을 봐야 된다거나 혹은 답안지 밑에 보시면 뭐 해설도 잠깐 나와 있긴 해요. 해설도 참고하시면. 자, 오늘 일단 수업은요, 바이블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바이블을 좀 먼저 볼게요. 이게 약간 나름 중요한 내용인데 이상하게 센 연산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이블에 있는 지난번 숙제의 다음 장입니다. 다들 궁금한 게 이번 숙제의 그 판별식은 잘 하셨나요? 이거요? 네. 판별식은 그냥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막상 하는 거 그냥 b제곱 빼기 4인치요. 그거 가지고 다 판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88쪽입니다. 88쪽이 아니라 몇 쪽이죠? 102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쩌면 이것도 제가 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긴 해요. 저희가 그동안에 식을 주고 근을 구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근을 주고 식을 만드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한번 아마 이제 예상이 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저희가 한번 이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빈칸이 없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필기해 드릴게요. 다시 두 가지 풀이를.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는 이미 설명 안 해도 대충 이제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를 반대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두 가지 풀이. 자, 필기해 보세요. 두 가지 풀이.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일단 이 책의 의도는 이 책에서 이제 원하는 풀이는 2번 풀인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첫 번째 풀입니다. 1번 방법. 자, 방법 1. 자, 이 풀이는요. 이제 약간 이런 식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뜻 첫날에 배웠죠. 자, 2차 방정식은 상우야 뭘로 만든 방정식이죠? 2차식으로 만든 거니까 어쩌면 약간 2차식의 이런 뼈대를 세우는 걸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이제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뭐 2차식으로 만든 방정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라고 하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식 만드는 중에.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자가 A, B, C 세 개인데요. 자, 위에 문제 읽어보시면 혹시 셋 중에 한 개 나와 있는 거 아시겠어요? 현빈아. 자, A, B, C 중에 누가 나와 있게? 여러분 자, 요게 혹시 A란 거 아시겠어요? 자, 이게 어쩌면 A죠.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어쩌면 A는 준 겁니다. 자, A 자리에다가 1 대입할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이상한 풀이가 아니라 그냥 공감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두 근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근이라는 게 나오면 혹시 대입하라고 배웠나요? 그쵸? 즉, 요 식에다가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해도 돼야 되는 식이에요. 그쵸?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계가 나오죠. 그쵸? 다시. 자,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 두 개가 나오니까 혹시 제가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으세요? 자, 중2 때 배웠던 맞습니다.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BC까지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 방정식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가감법 두 식을 빼겠습니다. 자, 뭐 위에서 아래를 빼보시면요. 바로 쓸게요. 자, C가 지워지면서 B 값이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두 식을 뺀 겁니다. 이런 걸 가감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B 값이 얼마가 나온다? 자,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시면 C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암산할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자, C 값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식을 세운 겁니다. 실제로 풀어보시면 똑같이 근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첫 번째 풀이.
그럼 자, 말 나온 김에 자, 이렇게 할게요. 바로 밑에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실래요? 한번 저희가 또 이제 맞추는 경험 해보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의도는 이 풀이는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으로 풀라는 내용인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603번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시간은 한 1분 15초면 될까요? 대충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이제 방법 2번. 자, 방법 2번을 소개드릴게요. 이 책의 의도입니다. 근데 사실 의도란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시간 만들 줄 알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 뭐 꼭 의도대로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의도대로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한번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그 대입한 숫자가 좀 안 예쁘거나 그런 식이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 풀입니다. 식의 뼈대를 만든 다음에 두 근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P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거 혹시 우진아 뭐 정답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불러줄래?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은 0이다. 나오셨나요? 혹시 나온 친구? 1명, 2명, 3명. 자, 아직 안 나온 친구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가? 지금 따라는 가시는 건가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이 첫 번째 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먼저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으로 뼈대를 세우면 되고 요 A 자리가 위에 보시면 보통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은 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세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셔? 두 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두 근을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자, 이렇게 시간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식 두 개가 나와요. 자, 이제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혹시 요 식이 좀 불편한 친구는 여러분들이 그 중3 때 배웠던 이런 식으로 이항을 통해서 이 모양과 더 친하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식을 빼시면 되겠죠. 오랜만에 가감법 빼보시면 3b는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b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c 값이 얼마다? 6 나와서 요 식이 나옵니다. 자, 혹시 아까 손 안 든 친구 준용이는 푸신 거예요? 현빈이는? 나왔어요? 틀린 거 발견했어요? 자, 이호랑 유빈이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도. 시간 이렇게 하는 중이었어? 마지막에 이거 나오신 거예요? 대입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유빈이 혹시 어디가 잘 안 됐어? 물어봐도 돼요. 시간 부족. 원은? 시간 부족. 제가 좀 드릴 걸. 일단 이렇게 그 흐름은 아시겠는 거죠. 오케이. 자, 바로 밑에 문제에다가 두 번째 풀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차피 1교시죠. 쉬는 시간 전에는 이 식 만드는 걸 쭉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604번에다가 방법 2번. 자, 방법 2번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이 방법 2번이 이제 이번 페이지의 의도입니다. 요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풀어라.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어봤잖아. 푼 거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푸는 과정에서 고찰이 돼요.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풀었던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이 풀었던 그런 방정식이죠. 자, 이거를 푼다고 치고 한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맨 마지막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 근이 나와 있는 거니까 거꾸로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우기로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지. 될 때는 그게 더 빨라요.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가면 되고. 자, 이번 경우는 자, 2로 묶어보시면 자, 요거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크로스 가능하겠지.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눈에 있죠. 자, 크로스가 됩니다. 제가 크로스하는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저희가 보통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여기에다가 는 0, 는 0에서 x가 두 개 나오는 거지. 자, 얘 풀어보시면요. 2호야. x가 뭐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자, 반대로 두 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거슬러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근이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요 1이라는 근은요.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나왔는 줄 아세요? 자, 어떤 인수에서? x 빼기 1에서 나온 거지. 그치? 자, 이걸 가지고 거꾸로 얘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돼? 다시. 여기 있는 3이라는 근은 거슬러 가시면 x 빼기 3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요, 요 숫자랑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인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저희가 요 맨 앞자리는요, 얘를 거슬러 가시면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에 있는 x제곱의 개수랑 똑같죠. 그렇죠? 즉 위에 보시면 자, 제가 색깔로 고려 드릴게요. 여기 있는 숫자 4가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근이 한 개는 빨간색, 한 개는 파란색을 말하는 거예요. 거슬러 갈 수 있겠냐고요. 자,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한 근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은 자, 종훈아, 인수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를 풀어서 제가 나올까요? 아, 굳이 2x 더하기 1로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말하자면 그냥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얘를 풀어서 얘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근이 나오면 걔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오시면 되는 거야. 인수. 다시 유민아, 근이 2분의 1이란 말은 인수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맨 앞자리는 상호야. 자, 얼마일까? 얘를 따라간다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어떠세요? 엄청 금방 만들어져요. 사실 이게 이제 요 페이지 원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고. 이해돼요? 자, 물론 정답은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전개까지 해서 예쁘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얘 전개해 보시면요, 자, 합차니까 이렇게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4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무리 지어 보시면 4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어떤 방정식을 푼 게 저거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대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입보다는 전개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전개하는 게 훨씬 편한 작업이라 이제 이렇게 많이 풀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방법 1번으로 푼다고 치면 분수야. 대입도 쉽지가 않다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605번, 606번 있죠? 자, 두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요 방법으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답은 전개까지 한 거를 정답으로 쓸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모르면 전개를 한 모양을 좀 좋아라 해요. 그냥 그거는 뭐 취향 같은 겁니다. 605번, 606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던 거를 어쩜 반대로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특히 근이 이런 모양이란 말은 보통 인수분해가 될 때 저런 모양이에요. 아시죠? 보통 근의 공식을 쓰고 온 친구들은 루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모양들이니까 거꾸로 인수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서 거슬러 올라가세요. 자, 이번엔 제가 그럼 시간을 두 문제인데 아까 그것보다는 빨리 될 거거든요. 전개하는 거라서
자, 2분 20초 드릴게요. 두 문제. 집에 가서 숙제하실 때는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도 가능하길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문제예요. 605, 606. 이 내용이 센 연산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당연히. 근데 왜 없지 정말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책 약간 만드시는 분이 중간에 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파트인데 오히려 판별식은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요. 판별식은 말했잖아. 고정본 내용이요. 다 했어요? 이번에 빨리 했네. 확실히 빠르죠 이게. 잠깐만요. 이거 이 3도 분배해줘야 돼. 이것도. 여러분 앞에 있는 3 같은 것도 분배 다 해줘야 됩니다. 괄호 같은 게 없도록. 아 여기 썼구나. 아 뭐야 여기 있었네요. 아 미안하다. sorry. 인정할게요. 일단 뭐 1교시 대충 내용은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변칙이 나오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으니까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남은 문제들이 이 방법 2번을 웬만하면 쓸게요. 방법 1번은 되긴 되는데 좀 불편해요. 자, 10초 뒤에 정답 한번 물어볼 테니까 푼 친구 말씀해 주시고 몇 개 더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가볼까? 자, 605번입니다. 자, 두 글이 나와 있고 x제곱 계수가 3일 때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준영아, 얘 혹시 정답 뭐 나와?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자, 다들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이렇게. 자, 맞은 친구? 이번에는 이 혹시 틀리실 거예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설명 안 드리고. 자, 밑에 있는 것도 혹시 풀어보셨는지. 자, 혹시 유민아 이거 풀어봤어요? 아직 조금 시간 부족해? 나왔어? 혹시 뭐 나왔어요? 네. 네. 플러스 1 맞습니다. 다들 나오셨는지.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이제 역시나 같은 컨셉인데 자, 느낌 오세요. 예를 들어 608번입니다. 같은 컨셉이고 근을 줬는데 특별히 중근이 나왔잖아. 자, 오랜만에 복습. 우리 보통 현미나 중근이 나올 때는 어떤 인수분해일 때요? 그럼 얘를 거꾸로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문제 10번 보여드리자면 너네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중근 관련해서 몇 개 풀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다 중근이 나왔단 말은 거꾸로 거슬러 갔을 때 뭐 완전 제곱식에서 나오는 게 중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자, 인수를 이렇게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제곱까지 써서 만들어야겠죠. 중근이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역시나 맨 앞자리는 누구? 위에 보시면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요. 요게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 식을 완성 못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붙이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중근은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같은 내용이니까 밑에 609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근도 이제 근을 준 건데 이제 얘는 말했지만 근이 하나가 아니라 중복된 근이에요. 4, 4. 그리고 보통 이제 완전 제곱식과 거의 앞으로 동의어처럼 써요. 그러니까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야. 항상 이 말을 보면 같이 떠올리면 돼요. 중근, 완전 제곱식. 좋은 습관, 중근, 완전 제곱식. 물론 반대로도 완전 제곱식 하면 살짝은 중근 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609번 한 번만 해보고 얘 넘어갈게요. 진지할 거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한 20초면 되겠죠. 정답은 전개까지 하세요. 전개까지 해서 예쁘게 써주세요. 오늘 좀 너무 쉬워, 좀 지겹죠?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다음 장 내용이 약간 이제 결국은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오늘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60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근이 4고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2다. 중근 가지고 식의 뼈리를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인수로 만들 수가 있고 맨 앞자리에 마이너스 2 붙여서 최종 정답은 답안지를 봤거든요. 이 전개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뭐 검사 원하시면 풀어보세요.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부터 자 하나 일단 필기해 드릴게요. 81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83번까지가 식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위에 3개가. 얘네들은 약간 또 이제 이게 중학교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 필기하자면 여기 81번부터 유형 81부터 83까지는 저희 지난 시간에 판별식과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약간 좀 이제 교과서에 없을지도라고 약간 연남게요 없을지도. 혹은 있다고 치더라도 뭐 활동하기 뭐 그런 페이지 잠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이야. 지금부터 한번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몇 문제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정 안 돼. 멘트 나갈 것 같아 넘어가세요. 이거까지는 뭐 너무 진지할 건 없어. 자, 밑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역시나 제가 이거는 그냥 이제 또 바로 문제를 통해서 컨셉이랑 푸는 법 말씀드릴게요. 614번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이 책 다 좋은데 너무 그 빈칸이 너무 많아. 위에 막 너무 칸이 커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앞장과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장에서는 두 근이 나와 있었지. 그치? 두 근이 뭐 나와 있었지. 이번에는요. 두 근이 뭐가 아니라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자, 두 근의 차이가 8이다. 이런 말로.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결국은 앞장처럼 풀고 싶은 거야. 이 문제. 앞장처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근데 다시 보니까 그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니에요. 한 가지는 아닌데 시간 없으니까 출제에 따라갈게요. 잠깐만 갑자기 그냥 출제 의도를 따라가지 말까? 왜냐면 그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 그냥 저는 그러면 죄송한데 자, 숙제할 때 위에 있는 빈칸은 그냥 무시하세요. 정답만 쓰시면 되고 자, 제가 그냥 다른 풀이 설명해 줄게. 내가 사실은 출제 의도가 있는데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 시험에. 근데 이제 굳이 여러 개 나온다면 따라갈 수 있는 풀이를 말해줄게요. 자, 어디까지 끊고 자, 두 근이 나와 있잖아. 자, 이번 문제는 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번에 배운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실제로 두 근을 구할 수 있나요? 사실 2차 방정식에 사기적인 공식 하나가 있어요. 근의 공식. 그러니까 두 근을 구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식기현들을 뺄게요. 그냥.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다시. 자, 여기서 그냥 두 근을 구합시다. 두 근을요. 두 근 나와 있잖아. 자, K가 있지만 근의 공식은 4기라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인수는 안 돼요. 근데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자,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해서 두 근 보이세요? 자, 뿔마니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번 문제를 푸시려면 두 개를 좀 분리를 좀 시킬게요. 자,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자, 루트 안에 K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두 개를 뭐 하래요? 자, 두 근의 차. 자,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차이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 관련 상식인데 일반적으로 차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저 차는 여러분들 너네가 하는 거 뺄 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차이라는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얘기예요. 자, 둘 중에서 이호야 누가 더 큰 줄 아세요? 플러스 더 크겠죠.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저는 지금부터 오른쪽에서 뭐를 빼죠? 왼쪽을 한번 빼볼게요. 어쩌면 내가 이제 이 풀이를 설명하는 이유가 너네 같은 때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오더라도 이 풀이 정도는 그늘 구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이제 할 수 있을 풀이에요. 막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두 개를 빼보시면 되고, 자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 빼겠습니다. 자 분자끼리 빼보시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한 개씩 주는 거죠. 자, 한 개씩 주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랑 2랑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지워지고, 이거 두 개는 똑같으니까 저거 두 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을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니까 쓸 수가 있고, 요렇게 한 번 더 약분되면서 두 개를 뺀 거의 마지막은 요렇게까지 간단히 가요. 요렇게까지. 근데 문제에서 두 번의 차가 얼마다? 8이다 라고 있으니까 요 10을 푸시면 K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한번 제곱해 보시면 루트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64 제곱해서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위에 쓸게요. 양쪽에다가 나누기 하시면 K 값이 나오겠네요. 일단 뭐 이렇게. 어차피 요번 라인은요 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두근을 구한 다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식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말고 밑에 보시면 617번 문제 보이세요? 자, 두근의 비율. 자, 이것도 한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617번도 일단은 그냥 출제 의도를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관심 있으면 위에 그 뭐 빈칸이라든가 위에 써 있긴 해요. 한번 그거를 뭐 읽어보시고 그렇게 풀어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약간 여기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이런 식으로 풀라고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617번 한번 똑같아요. 두 근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 비례식 풀 줄 알잖아. 뭐 대 뭐가 3대 4다. 작은 것 대 큰 거가 3대 4다. 라고 해서 비례식을 풀어보세요. 믿고. 풀어보시면 이제 정리를 쫙 하시면서 역시나 루트가 남을 건데 양쪽을 제곱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은 이제 좀 할 줄 알아야 돼.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617번 풀어볼게요. 1번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풀이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풀이를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도 내가 풀 수 있게끔 좀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구해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또 다른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고차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풀인데 그러기에는 가성비가 안 좋아.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물론 이 풀이의 단점은 계산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애초에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것부터가 복잡해지고 막 루트 안에 막 K가 들어가 있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원래 다 장단점이 있어. 약간 원래 풀이는 장점은 좀 할 줄 알면 좀 얘보다는 간단해요. 단점은 뭔가를 뭐 고차를 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라.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설명 다 하죠. 그럴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17번. 자, 그럼 제가 요것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에 가서 꼭 얘는 좀 시간 걸리더라도 그 계산 연습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도 뭐가 나와 있냐면 앞장처럼 두 근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비율이 나와 있고 K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일단은 두 근을 구하자고요. 두 근을 구하자고요. 뭐 가지고? 근의 공식 가지고. 자, 근의 공식은 이 시간에 K가 있든 A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요? 이렇게. 근데 자, 두 근의 비율이 뭐래요? 3대 4더라. 당연한 얘기지만 왼쪽이 작은 쪽이고 오른쪽이 큰 쪽이겠죠. 자, 시키는 대로 한번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둘 중에서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둘 중에서 작은 쪽과 둘 중에서 큰 쪽의 비율이 얼마다? 요게 이제 3대 4라는 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비례식 푸실 때는 이런 거 내항이라 불러요. 얘네 곱한 거랑 뭐랑 이걸 곱한 거랑 같다고 배웠잖아. 그렇지.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이 3을요 분자에다 곱하겠습니다. 자, 곱해보시면 저는 분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자에다 3 곱한 겁니다. 다시 이 4를요 분자에다가 곱하겠습니다. 자, 4를요 분자에다가 곱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약분을 하지 않을게요. 네,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할 거거든. 이해돼요?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가 지워지죠. 양쪽 곱하시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항 얘도 2항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친구끼리 모으자는 거예요. 2항 2항 해보시면요 왼쪽에는 자 오른쪽에는 28 빼기 21이니까 7이 생깁니다. 7.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요게 넘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7 루트 49 빼기 44K가 생겨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7 나눌 수 있겠네. 7 나눠보시면 요렇게가 나와서 자, 이제 요거는요 양쪽을 제곱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양 제곱하면. 그래서 49 빼기 40K가 얼마다? 1이다. 자, 반대편 2항 2항 해보시면 48은 4K가 되니까 그러므로 K 값이 얼마냐면 10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나 혼자면 이렇게 그냥 푸세요. 아시겠죠? 혹시 이거 맞는 친구 있어요? 근데? 계산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건 아마 계산을 좀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은 다 이해하시겠어요? 정훈아? 이호랑 유빈이 어떠세요? 요거 흐름은 좀 짚을 수 있겠어? 제가 뭐 했는지. 근을 구해서 시킨 걸 한 거예요. 위에는 빼라고 했고 얘는 비율이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볼게. 자, 요거 그냥 다 하고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한 10분 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에 요것도 이제 약간 고등부에서는 많이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는 글쎄요. 자, 문제 읽어보실래요? 좀 문제가 어이없긴 한데 특정 상황에서는 이 어이없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다음 장 유형 83번과 이어지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다음 장에 이제 유형 83번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읽어보시면 문제가 왜 어이가 없냐면 자, 밑에 있는 619번에 자, 이게 있잖아. 자, 원우야 여기 있는 이게 위에서 뭐래요? 이게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 이해돼? 근 한 개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뭘 구하래요? 자, 2차 방정식은 보통 근이 2개 있잖아. 그럼 다른 한 개 누구냐고 갑자기 물어봐. 뭐 아무것도 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한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른바 켤레근이라는 내용인데 다시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는요. 이거랑 비교해 볼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근을 7이라고 주면요. 나머지 한 근이 뭔지는 저희가 몰라요. 이건 내가 신도 아니고 나 몰라.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 상황, 자, 이번 라인에는요. 모든 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근 한계를 딱 주시면요. 나머지 한계를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정답? 누굴 것 같아요? 사실 뭐 위에 써있긴 한데 자, 결론은요. 자, 이게 됩니다. 이게 1번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 판별식이라든가 전부 다 그 근의 공식 있지. 어쩌면 그 근의 공식 안에 다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그 근의 공식이 정말 중요해요. 자, y. 자, 이유를 간단히 필기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의 공식을 보시면 거기에 약간 어떤 힌트가 하나 있어. 근의 공식을 보시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너네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의 공식을 많이 써보시면요. 자, 근의 공식은 다들 외우셨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리고 이 근의 공식을 굳이 말하자면 요 2a를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분리도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아시죠? 요걸 통분한 게 이거예요. 그쵸?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모양 보이세요? 이 모양?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저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봐봐. 지금 여기 왼쪽에 요 자리 있죠? 어떤 특정 숫자죠? 숫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친구가 잽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루트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루트 하나. 얘가 어쩌면 여기서 이 친구예요. 즉 2차 방정식에서는 특별히 이런 꼴이 나오면요. 무조건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무조건 가운데가 나머지 한 거는 이 친구의 부호가 반대인 게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근은 부호가 반대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용어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시면 이른바 켤레근이라고 해요. 켤레란 말이 여러분들 우리 그 신발에 한 켤레 있죠. 그것처럼 얘네 둘이가 마치 한 켤레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돼? 켤레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620번부터 622번까지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되게 금방 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단한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일 때만 되는 거야. 어떤 모양? 이런 근의 공식의 모양처럼 나왔을 때예요. 어떤 숫자 더하기 어떤 루트꼴. 이럴 때는 이제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 자, 620번 한번 물어볼게요. 다들 뭐 금방 푸시네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다 왔습니다. 자, 620번이 상우야. 나머지 한 근 뭘까요? 그쵸? 자, 비교해보세요. 3 마이너스 루트 10 맞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호가 다른 걸로 쓰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621번의 원우야.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4 더하기 루트. 이렇게. 그리고 자, 이호야. 622번은 나머지 한 근이 뭘까요? 푸셨나요? 표정이 뭐죠? 뭐예요? 혹시 2호 이거 유빈이 이거 푸셨나요? 뭐 나왔어요? 오, 잘 피해갔네. 자, 이거 주의 하나 할게요. 이거 이제 사실 아마 이거 이제 그 보시고 있겠지만 좋은 습관. 어쩌면 여기서 요 모양은 얘랑 지금 반대로 나와 있지. 즉 이 상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앞뒤를 바꾼 약간 이 꼴이 이제 어쩌면 근의 공식의 모양이에요. 이 꼴로 바꾸신 다음에 어디에 부호가? 요 자리에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루트 앞에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호도 이해했어요? 지금 사실은 일부러 풀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호야, 624번은 다른 한 거 뭘까요? 라이브로 가능할까? 뭐? 마이너스 6줄이 마이너스. 굳이 왜 얘는 또 왜 바꾸신 거예요? 맞다. 1 플러스 2 루트. 네, 얘는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근해 공식 모양이 나왔잖아. 가운데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찐마차. 다음 장에 이제 2차 방정식을 또 구하시오 문제인데 역시나 얘도 원래는 출제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설명하는 게 맞는 건가 참 싶기도 하고 참 고민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세 유형은 다시 말할게 멘탈 나가지 말고 그냥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중이야. 아시겠죠? 자, 얘는요. 사실 원래 출제 의도는 우리 앞장에서 저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를. 첫 번째가 출제 의도는 저희가 방금 앞장에서 배운 그 내용을 이용해서 그 앞장 내용까지 가서 풀라는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한 근이 나와 있죠. 자, 한 근이 나와 있는데 혹시 우진아, 우리 나머지 한 근을 알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은 나머지 한 근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편례근이라 불리는 지침과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럼 혹시 우리 이 문제를 본 적 있잖아요. 근 2개 나오고 이거 나오는 문제예요. 몇 페이지? 아까 101쪽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잖아. 맞아? 아까 101쪽의 제일 첫 번째가 이 내용 아니었어요? 두 근 나오고 저거 하나 주는 거. 그거처럼 풀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아까 배운 대로 이게 근이란 말은 인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근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넣어주면 이제 인수로 만들 수가 있잖아. 어쩌면 아까처럼 풀라는 문제야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보기가 불편하고 좀 마음이 힘들까봐 그러니까 다른 풀이 소개드릴 거예요. 다시 이게 근이란 말은 얘를 거꾸로 이렇게 인수처럼 넣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거랑 똑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유민아, 요 자리는 얼마일까?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하신 게 정답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풀이는 아까랑 다르게 요 자리에 근이 이런 바람에 그 전개하시면 놀랍게도 엄청 예뻐져요. 근데 전개를 해야 돼. 물론 우리 전개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곱셈 공식 제일 처음 배운 게 이런 거 전개잖아. 여러 번 하는 거. 한 9번 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번. 하면 되긴 해.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불편하고 혹은 사실 전개를 9번 안 하고 그냥 이 숫자라고 보시고도 가능은 한데 어쨌든 이제 이 풀의 단점은 보시기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풀로 풀게요. 자, 이거는 출제 의도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좀 다른 풀인데 우리 얼마 전에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어요. 자, 이 풀이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좀 더 내 생각에 쉬운 풀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한 근이 나와 있잖아. 우리 보통 한 근이라고 하면 x라고 많이 되죠. 그럼 쟤는요, 다시 말하면 x에는 이거 맞나요?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어떤 대입 관련 문제 풀 때 해본 적 있어요.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다시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자, 1을요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양쪽 식을 제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쓰면 좀 거꾸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양쪽 식을 제곱하시면 오른쪽에 루트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곱한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하나 만들어져요? 어떤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져요. 어쩌면 이제 이렇게도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편 이항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요 자리가 1이 아닐 때가 있잖아. 자, 그 경우는요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요 자리가 2잖아요. 요 자리가 2잖아요. 양쪽에 뭐 곱하면 돼요? 여기가 2면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자리만큼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훨씬 낫지 않냐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629번 문제, 일단 이게 정답이야, 이 문제는. 자, 밑에 있는 629번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이거 몇 번 하고, 자, 지금 57분인데 오늘은 10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629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 식 만드는 건데 다시 말할게요. 부탁인데 여기 있는 81번부터 83번까지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나온다면 그 앞장 내용, 아까 그 정도. 근데 이제 설명은 제가 일단 하고 있고 사실 여기 반에 제가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랑 이제 오래 한 친구도 많고 다들 잘 하시니까 좀 더 주고 싶은 거지. 만약에 다른 반이었으면 아예 안 했을지 몰라. 넘어가자 이러면서. 왜 수학 약한 친구는 괜히 설명은 멘탈 나가요. 될 것도 안 돼,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이 좀 이제 내시길 바라고. 그래도 제가 이제 또 약간 그걸 감안해가지고 원래 풀이를 설명 안 하기도 한 거야, 지금. 그냥 이게 너무 더 어려워. 사실 고백하면 고등부 가서 뭔가를 배우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약간 고등부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 고등부 내용을 다 설명 안 한 상태잖아. 그래서 어려워진 거야. 원래 고등부 걸 배우고 오면 더 쉬워요. 여기서. 너네들 이제 그걸 안 배웠어. 그걸 배웠다면 더 괜찮은데. 판별식과 양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부. 뭐 하나가 있어요. 자, 629번도 자,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한 근이 나와 있잖아. 자, 한 근, 보통 근을 x라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이 식을 좀 변형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앞에서 어떤 대입 관련 문제 풀 때 이런 걸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제곱도 해서 전개해서 반대편으로 이항까지 하시며 실제로 이 친구가 뭐냐면요. 궁금한 친구 풀어보세요. 얘를 푼 게 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문제는 이 자리가 2라고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저 개수만큼 만들어줘야 되니까 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혹시 이거 맞은 친구? 상호 맞으셨니? 오케이. 자, 쉬었다 할까요? 지금 시간 5시 정각입니다. 저희 수업은 한 45분 정도 진행했습니다.